보드게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운이 좌우하는 게임이에요. 윷놀이 그리고 주사위 게임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죠. 체스, 장기, 바둑, 시중에 파는 보드게임 중에서는 루미큐브나 클루가 이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은 운도 좀 있어야 하고 하지만 전략도 동시에 매우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카드 게임 그리고 고스톱이에 해당이 되죠. 운이 많이 좌우하는 게임일지라도 전략을 잘 사용하면 승률은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요하는 게임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산만하다면 주의력을 필요로 하고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들을 많이 연습시키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할리갈리, 젠가, 그리고 치킨차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놀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할리갈리의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과일 5개가 보이면 종을 치면 돼요. 할리갈리의 과일은 딸기, 바나나, 라임, 자두 4종류고요. 카드에는 각각의 과일이 1개에서 5개까지 그려져 있어요. 게임 규칙은 이제 카드 잘 섞은 다음에 모두 똑같이 카드를 나눠 갖고 카드 더미는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은 채 자기 앞에 둬요.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 더미의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싹 펼쳐요. 그래서 싹 펼쳐진 카드와 놓여진 카드를 싹 봤을 때 그 과일, 한 종류의 과일의 합이 5개가 되면 재빨리 종을 치면 되죠. 종을 가장 빨리 친 사람은 이제 현재까지 테이블에 쌓인 카드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실수로 종을 잘못 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카드를 한 장씩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를 모두 잃은 사람이 게임에서 탈락하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할리갈리의 이제 규칙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이 게임은 시각적 집중력을 요합니다. 또 충동적으로 행동해선 잘 할 수가 없죠. 섣불리 종을 쳤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산만한 아이들에게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요.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게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이 할리갈리에는 단순하긴 하지만 덧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수연산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수연산이 미숙한 아이에게는 구태여 이 게임을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력이 좋지 않은 산만한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주의력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의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면 꼭 잊지 마시고 와, 잘 살펴보았구나. 너는 주의력이 좋구나. 이런 말 꼭 해주셔야 해요. 아이가 종을 치려다가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을 한다면 이때도 야 빨리 쳐 라고 재촉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구나 넌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는구나 와 같은 멘트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피드백이 아이로 하여금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메모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닭들이 경주를 하는 건데요. 다른 닭들을 앞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닭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이 팔각형 뒤집혀 있는 조각들에서 찾아야 해요. 모두 12개의 그림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거 기억하는 거 처음에 힘들어해서 이렇게 4 곱하기 3 배열로 배치를 해야 조금 기억하는 게 좀 더 용이해요.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4-3배열에서 벗어나서 약간 흐트러 놓아도 되기는 하지만 이때도 규칙은 내가 뒤집어 놓은 거를 이제 다시 반드시 제자리에 이제 놔야 하는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지켜야 할 이제 규칙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그 팔각형 조각의 그림들을 기억을 잘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그 멈춰져 있는 아이를 추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추월당한 닭은 이제 꽁지를 이렇게 뺏겨요. 그래서 꽁지 다 빠진 애는 탈락이고요. 꽁지를 가장 많이 모은 닭이 승리하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이기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종의 메모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닭들이 경주를 하는 건데요. 다른 닭들을 앞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닭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이 팔각형 뒤집혀 있는 조각들에서 찾아야 해요. 모두 12개의 그림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거 기억하는 거 처음에 힘들어해서 이렇게 4 곱하기 3 배열로 배치를 해야 조금 기억하는 게 좀 더 용이해요.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4-3배열에서 벗어나서 약간 흐트러 놓아도 되기는 하지만 이때도 규칙은 내가 뒤집어 놓은 거를 이제 다시 반드시 제자리에 이제 놔야 하는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지켜야 할 이제 규칙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그 팔각형 조각의 그림들을 기억을 잘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그 멈춰져 있는 아이를 추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추월당한 닭은 이제 꽁지를 이렇게 뺏겨요. 그래서 꽁지 다 빠진 애는 탈락이고요. 꽁지를 가장 많이 모은 닭이 승리하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이기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건 역시 할리갈리처럼 시각적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주의 지속력 요구되고 게다가 작업 기억력까지 요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은 이거 처음에는 아유 재밌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잘 안 돼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기려면 자신이 뒤집었던 조각이 그림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하고요. 또 자기 것만 보면은 되게 불리해요. 다른 사람 것까지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에 뒤집혀져 있는 12개의 조각의 위치를 모두 다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3, 4개 정도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5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 앞에 기억했던 것까지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이제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의 것들을 많은 어떤 정보들을 잘 기억을 하려면 주의 깊게 노력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주의 지속력 그리고 작업 기억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어떤 작업을 잘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작업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입력한 정보들을 잘 저장해서 그걸 필요할 때 잘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이럴 때 이런 경험을 했었지, 이럴 때 요런 거를 했더니 조금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 뭐 이런 경험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예전의 경험과 기억을 꺼내다가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력은 문제 해결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바로 산만한 아이들이 이 작업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치킨차차라는 게임을 통해서 순간에 집중도 해야 되고 주의를 오래 지속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처리하는 작업 기억력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이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역시 칭찬이에요.
아이가 작업 기억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까먹지 않고 아이가 재생을 해냈을 때 잊지 말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 해야 하고, 그거와 더불어 어떻게 작업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시범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죠. 혼잣말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 앞에서. 왜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힌트 얻게 하는 것들이 잔소리 연설 안 하고 아이에게 좋은 거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아이와 같이 치킨 차차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혼잣말 하듯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 이거를 기억을 여러 개를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나왔을 때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지? 재밌는 생각들을 만들면 기억이 잘 될 수 있어. 얘는 식빵지렁이라고 해야지. 식빵지렁이가 밑에 있는 달걀 후라이 냄새를 맡았는데 식빵지렁이 옆에 있는 닭은 식빵지렁이를 잡아먹으려 해. 나 이제 여기 3개 뭐고 있는지 확실히 기억했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억력 중에 이제 연상기억법을 활용을 한 건데, 아이는 이렇게 상대의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어느새 그거를 기억을 해냈고, 또 자기도 기억을 해내야 될 때, 이번엔 식빵 지렁이 옆에 그 반대쪽에는 아기가 태어났대. 이런 식으로 자기도 어떤 연상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고안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쿵짝 피드백 맞춰줘야 하는 거죠. 와,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구나. 또 아이가 그 기억해낸 거를 근거로 또 잘 해냈을 때, 와, 역시 너가 잘 기억하려고 기억을 잘 해내는 방법을 찾아냈더니 진짜 그게 먹히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아이는 게임도 아주 재밌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으쓱거리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는 메모리 게임, 그러니까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들이 정말 많아요. 이때도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아이가 기억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게, 그리고 주의를 오래 집중할 수 있는 팁도 알려주시고, 아이가 그것들을 잘 따라했을 때 잊지 말고 꼭 칭찬해 주시면 자아상도 좋아지고 아이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도 더 잘 익힐 수 있게 된답니다. 젠가는 같은 사이즈의 조각들을 쌓아 만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손으로 한 조각 빼서 또 맨 위에 다시 쌓아 올리는 동작을 교대로 행하는 게임이에요. 지는 사람,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매우 단순한 규칙 갖고 있는데 또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게임이죠. 젠가 역시 시각적 주의력의 증진과 충동성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보드 게임입니다. 충동 조절이라 함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계획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리하는 능력까지 충동성은 포함이 됩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부주의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젠가 같은 게임을 할 때는 두드러진 것만 보고 확 해버리게 되고, 젠가는 또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라서 사실 산만한 아이들은 이런 젠가를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큰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많이 산만하다면 부모님은 이 게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충동을 조절하고 주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이드 제공은 잔소리나 연설이 아닌, 그리고 지적이 아닌 부모가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 것. 이게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젠가를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고 조금 흥분되면 아이들은 더 성급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는 거죠. 와, 되게 떨린다. 조금 긴장이 되는데? 근데 긴장이 되면은 막 손에도 힘이 딱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할 때 괜히 세게 힘이 들어가서 망쳐버릴 수가 있어. 긴장을 좀 줄여야겠다. 손도 좀 털고, 심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어색하더라도 좀 보여주시고요. 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젠가를 진행하면서 아이에게 보다 주의 깊게 상황을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다 시범 보여주셔야죠. 화영 이 게임을 하면서 뭘 우리가 이제 빼야 돼요. 이럴 경우에 산만한 아이들은 급하게 확 빼갖고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같이 하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됐네?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면 다 망쳐버려. 여기서 잘 어떤 거를 빼면 쓰러지지 않을지 한번 잘 봐야겠다. 그리고 말이야, 한 번에 확 빼기보다는 톡톡 쳐봐서 잘 빠지는 거, 그거로 해야겠다. 한번 두드려 볼까? 얘 살살 톡톡 쳤는데도 부드럽게 나와. 하나도 흔들림도 없어. 좋아, 너로 정했어. 짜자자자자자자. 됐다. 역시 잘했어. 신중하게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말로, 우리는 다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 말로 설명해 주시고 잘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하는 법도 아이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잘했을 때 있잖아요. 좀 주의 깊게 했을 때, 그럴 때도 와,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천천히 조심해서 빼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칭찬도 꼭 해주셔야죠. 또 상황 보는 또 다른 전략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것도 또 역시 혼잣말. 이제 뺄 게 몇 개 안 남았는데, 뭘 빼지? 얘 왠지 마음에 드는데, 얘는 안 돼. 양쪽이 2개밖에 없어. 양쪽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얘를 빼버리면 그냥 쓰러질 거야. 차라리 양쪽에 붙어서 2개 있는 건 빼도 돼. 하지만 이때 가운데 걸 건드리면 안 되지. 가운데 아이가 딱 혼자서라도 버텨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거든. 얘가 양쪽에 2개 있는 게 마음에 들었지만 걔는 안 되고 나는 너로 하겠어. 가운데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나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빼서 이럴 때 기분 좋다고 세게 놓으면 안 돼. 그럼 충격 때문에 다 망가지거든. 천천히 성공!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게임이라는 즐거운 상황에 집중을 많이 하고요. 지금 막 승부욕에 불타올라가지고요. 부모님, 자기 상대가 하는 거에도, 하는 말과 행동에도 나름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산만한 아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혹은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행동부터 합니다. 그러한 면들이 많아서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넘쳐나지만 결국 실수와 실패로 이어져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저 급하다, 산만하다,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만 나무라실 게 아니라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